자, 이제 연력학적 사이클에 의한 분류라고 해서요. 우리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사행정 사이클 엔진을 이제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할 때 뭐와 뭐의 변화로 압력과 프레주얼,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선도를 우리 PV 선도 혹은 지압 선도라고 하는데, 이 선도를 보면서 이제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실제 흡입하고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걸로 설명드려 볼까요? 이렇게 흡입하고 압축하고 폭발하고 배기 이렇게 움직일 때 압력이 이렇게 꺾어지듯이 직선으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거를 직선과 가깝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이론적 사이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사이클은 이렇게 곡선으로 압력과 그 부피가 변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직선으로 보기 좋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나오는 사이클이 뭐냐면은 오토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사이클 혹은 정적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피스톤을 우리 하나 세워서 얘기했던 거를 눕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피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X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X축을 우리 볼륨, 부피라고 합시다. 부피.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흡입할 동안, 얘가 흡입 행정을 할 동안 어떻게 되냐는 거죠. 흡입할 동안 부피는 커지겠죠. 압축하는 동안 부피 작아지겠죠. 폭발하면서 부피 커지겠죠. 배기하면서 다시 작아지겠죠. 이게 이제 부피와 관련된 겁니다. X축과 관련된 거. 자, 그때 이제 압력과 관련된 거는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는 거죠. 압력은. 자, 흡입할 때 흡기 밸브가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원래는 막고 당기면 압력이 낮아져야 되는데, 흡입하면서 흡기 밸브가 열렸기 때문에 낮아진 압력만큼 공기가 빨려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흡입 과정에서 흡입할 동안은 뭐다? 압력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부피는 커지지만 공기가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대신 이제 압축할 때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모두 닫혔지 않습니까? 닫힌 상태에서 이제 압축을 하게 되면은 압력도 높아지면서 부피는 작아지는 거죠. 부피가 작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시점에서 뭐 한다? 불꽃을 딱 주게 된다. 가솔린 엔진이죠. 가솔린 엔진에서 불꽃을 딱 주는 순간 어떻게 한다? 부피가 바뀌기도 전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올라간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불꽃 점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압력이 순간적으로 올라갔고, 이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피스톤이 밀려 내려가는 거죠. 피스톤이 밀려 내려가면서 부피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부피는 커지죠. 부피는 커지면서 피스톤이 밀려 내려가니까 어떻게 한다? 폭발됐던 압력도 점점 낮아지겠죠. 밀고 내려가면서. 그 과정을 이제 쭉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폭발해가 내려와가지고 배기 밸브가 딱 열리는 순간 또 어떻게 한다? 배기 밸브 열리는 순간 우리 뭐라고 했어요? 블로백이라고 했죠. 배기 밸브 딱 열리면서 먼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압력이 또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배기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행정 사이클과 관련된 것을 볼륨과 압력에 대한 변화로 나타내는 게 뭐다? PV, 지압 손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 사이클인데, 이거는 이제 뭐에 대한 가솔린 엔진에 대한 이론적 사이클을 우리 무슨 사이클이라고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토 사이클, 혹은 이 연소가 일어나는 구간이 최적이죠, 최적. 최적의 변화 없이 정해진 최적으로 확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최적의 변화 없이 정해진 적으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정적 사이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다시 이제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어떻게 한다? 흡입, 압축, 연소, 폭발, 배기 열면서 배기.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해가 되죠? 이게 뭐다? 오토 사이클이다. 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정압 사이클입니다. 정압 사이클.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이번에 어떻게 한다? 움직이는 거 먼저 볼까요?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간다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점을 아시겠는지요? 근데 다르죠? 그래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똑같아요. 흡입은 똑같죠? 흡입은 똑같은데 압축도 똑같죠? 부피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한다? 압력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어떻게? 얘는 요만큼 올라갔는데 얘는 훨씬 더 많은 압력으로 올라오죠. 훨씬 더 많은 압력으로 압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연료를 뿌려내는 겁니다. 뿌려내는데 뿌릴 때 어떻게?
압축한 공기와 함께 뿌려내는 과거의 디젤 엔진.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느린 저속 디젤 엔진에서 뭐다? 연료가 뿌려지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벌써 어떻게 피스톤이 내려가고 있는 거죠. 부피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연료가 뿌려지면서 피스톤이 내려가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큰 회전수는 느리지만 토크가 지그시 크게 만드는 사이클의 엔진입니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저속 디젤 엔진인데 저속 디젤 엔진에 쓴다. 저속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무슨 사이클? 뭐가 정해져 있어? 압력이 정해진 상태에서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슨 사이클이라고 하자? 정압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정압 사이클. 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느낌 오세요? 오토와 즉 정적과 정압을 섞어놨어요. 보세요. 흡입, 압축인데 생각보다 높게는 안 합니다. 예, 저속 디젤보다 높게는 안 해요. 높게는 안 하는데 정적 연소 구간, 정압 연소 구간 둘 다 가지죠. 정적과 정압을 가지고 폭발해가지고 내려오면서 배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섞어놨잖아요. 복합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정적, 얘는 정압, 얘는 복합 혹은 사바테 사이클. 이거는 어디 엔진에 쓰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엔진 있잖아요. 흡입하고 압축하면서 고온 고압에서 연료를 고압으로 뿌린다고요. 얘는 공기와 연료를 과거에 고압으로 뿌려서 좀 천천히 폭발시키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한다? 모여진 상태에서 고압으로 입자를 잘게 쪼개서 뿌리는 순간 바로 스스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이 존재한다? 정적 구간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순간적으로 얘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정적이 있고 정압도 같이 디젤 엔진이니까 정압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사이클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할 겁니다. 요 세 가지 하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파트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나마 시험에 좀 출제되는 부분은 가솔린 엔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정적 사이클 혹은 오토 사이클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리고 저속 디젤 엔진이죠. 과거에 썼던 저속 디젤 엔진은 어디에 포함된다고? 정압 사이클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고압으로 연료를 뿌려가지고 폭발내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복합 사이클 혹은 사바테 사이클이라고 한다. 복합은 외국합인데 정적과 정압 구간이 같이 있기 때문이다. 연소할 때.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토 사이클이죠. 오토 사이클. 네, 오토 사이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적 사이클이라고 한다. 왜? 2번에서 3번의 연소 구간이 정적으로 연소가 되기 때문에 정적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이론적인 사이클이에요. 이론적인 사이클로 일정한 안에 최적하의 연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슨 사이클이라고 하자? 정적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의 끝모양, 즉 2번과 3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고, 자, 이거는 우리 그 시험장에 들어갈 때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기계 효율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실제 우리 기능사나 산업기사, 자동 정비 기능 산업기사 같은 게 전자계산기 들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혹은 그 모니터에 이제 당일날 바로 시험 칠 때 컴퓨터에 모니터 계산기 끼워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계산, 압축비, 분모, 분자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계 효율입니다. 기계 효율. 가솔린 엔진의 기계 효율은 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뭐가 있다? 압축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압축비. 우리 압축비는 배웠거든요. 압축비는 뭔데? 압축을 하지 않았을 때죠. 즉 상사점이 아니라 하사점. 이 하사점이 있을 때 전체 최적이죠. 이 전체 최적 분의 압축해가지고 위에 있는 최적을 나눈 것이 뭐다? 압축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비의 입실론을 숫자를 바꿔보는 거예요. 4, 5, 6, 7, 8 이 식에다가 바꿔서 대입하니까 어떻게 한다? 42.6, 47.5, 51.2 점점 어떻게 한다? 압축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계 효율은 점점 어떻게 한다? 높아진다. 즉
전체에 있는 압축하지 않았을 때보다 압축했을 때 최적이 점점 작아져가지고 압력을 많이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계 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그럼 기계 효율 증가한다는 얘기는 더 많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개념인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가솔린 엔진에서 이론적으로 이런데,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이런데, 실제 엔진에 적용해가지고 압축비를 무한대로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요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기계 효율이 떨어져요. 왜? 고압이 되게 되면은, 원래는 불꽃에 의해서 불꽃 점화가 돼야 되는데, 고압에 의해서 어떻게 연료가 미리 스스로 불이 붙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압축비가 너무 높아버리게 되면 오히려 실제 엔진에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압축비가 높을수록 이론적 요율은 높게 나온다라는 개념만 이 식에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엔진에서는 압축비를 너무 높이면은 가솔린 엔진에서는 조기점화, 내가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미리 불이 붙어가지고 엔진이 많이 흔들리게 된다. 출력도 제대로 안 나오게 된다. 이거 우리 나중에 노킹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의 노킹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론상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상 높아지게 되면 노킹이 발생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